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 연이어 이어지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완전히 빅브라더가 통제하는 이 통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자들, 이 엄청난 자들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공산 전체주의 사회라는 심정에 확신을 심어주는 정신나간 공약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이낙연의 토지공개념에 이어서 정세균이 현금 사용 금지라는 초유의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이자 현재 여당 내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며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공약을 들고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세균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세균은 현금 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인데요. 이런 구상은 이미 중국에서 위챗페이와 가상화폐 등 국민의 모든 자금 흐름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통제 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정책의 판박입니다. 정세균은 현금 사용 금지를 통해 대면 거래 불안감 해소,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 해소, 개인과 기업의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중국이 최근 급속도로 디지털 화폐 경제를 구축하면서 내세웠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중국을 벤치마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019년 중국 IT 기업 텐센트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위챗페이의 사용자 수는 8억 명에 달하고 있고 매일 중국 전역에서 현금 자동 인출기가 300개씩 사라지며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중국 그리고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 도대체 이를 통해 민주당이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짜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정세균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건 그냥 빅브라더가 완전히 국민 전체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겠다라는 바로 그 정책입니다. 그냥 언뜻 들으면 뭐 현금 없는 사회, 그래서 소득이 다 노출되어서 세금도 다 100% 거둘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중국이 위챗페이를 통해서, 물론 위챗페이는 장점인 시대 스타트를 한 그런 개인 기업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기업이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중국은 그 위챗페이마저도 국유화시키겠다라는 그 정책을 세우면서 일부 도시에서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이 국유화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 시범 사업을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걸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챗페이가 중국에 활성화되면서 중국은 거지도 동향을 위챗페이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챗페이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밥도 사 먹고 뭐 동향도 주고 모든 것을 위챗페이로 하다 보니까 이 위챗페이의 흐름만 딱 보고 있으면은 신인균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편의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 먹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동해서 택시를 타고 어떻게 갔고 그리고는 지하철 타고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또 누구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숍에서 뭘 마셨고 그러면 그 마실 때 또 이동 동선 다 이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국민들의 이동 동선을 전부 다 파악하는 그 도구로 쓰는 것이죠. 앞으로 그냥 뭐 CCTV도 필요 없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사회. 돈을 어디에 썼냐? 어디서 썼냐? 이것만 알면 어디로 갔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 깔린 CCTV하고 딱 연동해 보면은 얘가 어떻게 아침에 나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갈아타기 환승해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커피, 엔젤리너스 커피에서 누구를 만났구나.
다 나오는 것이죠. 이런 통제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인데, 그런데 중국만 의무화했어요. 전 세계 지금 뭐 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다 쓰죠. 그런데 중국만 현금 사용 금지, 즉 이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의무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중국 유일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제 이걸 하려고 해요. 북한은 통제 겸 이 지하에 숨어 있는 돈을 끄집어내겠다. 그렇게 해서 다 뺏어버리겠다. 그 중국의 북한의 화폐 개혁도 사실은 돈을 뺏기 위해서, 장롱 속에 숨어있던 돈을 뺏기 위해서 한 게 화폐 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현금을 사용 못하게 해서 장롱 속에 숨겨둔 달러를 뺏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의도고, 중국은 그 장점인 개들이 어마어마하게 숨겨놓은 그 달러를 뺏어낸과 동시에 국가를 통제하겠다. 이건데 지금 정세균이 바로 그런 통제국가로 가겠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만 시행하는 현금 사용 금지, 그 의무조항을 정세균이가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이게 그런 거였어? 라고 깜짝 놀랄 사실은 그런 이야기지만, 이재명의 기본소득, 국가에서 배급 주겠다 아닙니까? 기본주택, 다 국가에서 배급 주겠다. 그리고 토지공개념, 이낙연이죠. 이들 땅 800평 이상 가지지 마. 나머지는 다 국가가 환수해. 문재인이 집이 796평이라서 800평으로 한 것 같은데, 문재인이 집이 아마 820평에서 850평으로 했겠죠. 정말 뻔뻔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산 사회주의에 가까운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아무 거부감 없이 보는 이 상황도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남으려면 절대로 이 자들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단속해 논란이 되었던 경찰이 이번에는 집권 여당을 비판한 자영업자에게 동물 학대죄를 뒤집어 씌워 법적 처벌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 땅의 법치와 국민 주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횟감용 화로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을 입건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원들과 함께 상경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일본산 화로를 수입하기로 결정해 국내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화로 내던지기 시위를 벌이고, 지나가던 일반인들에게 국내산 화로를 무료로 포장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한 시민단체는 살아있는 동물인 방어, 참돔 등 화로를 길거리에 내던진 행위는 동물학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단체를 고발했고, 경찰은 협회 측이 오로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로를 내던진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라고 판단하고 올해 3월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7월 말 검찰은 보완 수사까지 지시해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한해 적용되는데요.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 1호는 이런 학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이제 경찰은 앞으로 백숙, 돼지고기 육류 등을 먹으면 처벌해라. 조만간 식물학대죄도 나올 판이라며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을 욕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죄를 만들어내는 이 처벌하는 세상,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렇게 경남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상경 시위를 하는 그 퍼포먼스 중에서 이렇게 고기를 집어 던지는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회를 썰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그 행사도 하면서, 그리고 니들이 일본산 화로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의 생계가 지금 막막해졌다. 우리는 이 고기를 더 이상 키울 가치가 없다 하고 이제 집어 던진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식용으로 양식을 한 그런 양식 고기들이죠. 이걸 집어 던지고 나서 다시 잡아서 회를 쳤으면 똑같이 죽여도 배 따고 창자 꺼내고 회를 쳤으면 이게 동물학대가 아닌데,
그냥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들면 동물학대. 참 이것도 좀 그러고 보니까 좀 희한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잡아넣겠다 이건데 어떻게든지 빌미를 만들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정부 그리고 문재인을 욕하면 어떻게든지 빌미를 만들어서 잡아넣으려고 하는 이 정부 그리고 그 정부에 부역하는 경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독재가 있을 수가 있는지 경남 양식업 협회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이 경남 지역에 양식업 많이 하는 그 시군구 있어요. 그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또는 그 지역의 지자체 의원들 민주당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제2397호에 의거해서 북한 식당의 해외 영업은 금지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불법 식당을 대한민국 한복판에 그것도 군인 휴양소 앞에 지어 대놓고 간섭 행위를 하게 돕겠다는 미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의 평양의 유명 식당인 옥류관의 분점을 낼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옥류관 한국 분점을 대전의 군 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 인근에 낼 예정이며 평양 본점과 동일한 인테리어를 적용해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옥류관 한국 분점은 경기도 고양시에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호수공원에 점포를 내자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까지 됐지만 예기치 않은 사정이 생겨 대전의 계룡스파텔 앞에 개점하게 됐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이 협회는 지난 2018년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을 맺어 합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사안으로 건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협회의 주장과 달리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국적 주민의 해외 송출과 인건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앞서 채택된 2375호에서도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협회와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분점을 내는 장소와 직원들인데요. 분점 출점 예정 지역은 육해공군 본부가 가까워 고위 군인들이 자주 찾는 군 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 앞이며 채용 직원들은 탈북민들을 뽑을 예정인데요. 북한이 허가를 내주고 북한과 합작을 하는 사업장에 북한이 반역자로 부르는 탈북민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제 대놓고 우리 군의 심장부 앞에 간첩 출장소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옥류관을 뭐 짓고 안 짓고 자기 자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인균이가 그냥 자연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옥류관이라는 이름으로 식당 하나 지으면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이 옥류관은 평양의 옥류관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그렇게 지금 하는 분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평양에다가 라이센스 비용을 줘야 되겠죠. 합작 비용을 줘야 되겠죠. 이게 2375호 유엔 2375 위반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관리하는 지배인 그리고 이 영업 비밀 같은 거 다 이제 이 주방 조리 시설이라든지 또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평양 옥류관하고 똑같은 맛을 내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서 온다면 이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5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 여기는 탈북자들을 쓸 거다. 그랬는데 분명히 북한은 탈북자들은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양 옥류관에서 그들이 반역자, 배신자라고 헐뜯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소득을 창출해 주겠다 하는데 협의해 줬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탈북자라고 들어온 사람이 혹시나 여기 일을 하기 위해서 위장 탈북해서 들어온 가짜 탈북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죠. 물론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가짜 탈북자다, 간첩이다 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에 근무할 목적으로 북한을 탈출할 마음이 없으면서 통전부에서 어떤 루트로 보낸 사람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계룡 스파텔 앞에 위치하는 게 왜 문제냐? 일단 이렇게 개업하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 제재 기리안을 다량 위반을 하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 계룡 스파텔은 군 호텔입니다. 계룡대하고 아주 가까운 유성 온천에 있는 온천 호텔인데요. 군 휴양시설이에요. 현역 군인들, 예비역 군인들이 활용하는 군 전용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계룡 스파텔 안에도 식당하고 다 있지만 예비역들이 휴가 가고 또 현역 군인들이 휴가 가고 해가지고 호텔 안에 있는 식당만 이용하겠습니까? 저 앞에 문 앞에 옹중간 있는데 저기 가서 우리 냉면 한 그릇 하자. 또는 저기 가서 요리 한 그릇 하자. 또 룸으로 또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들어가면 도청장치나 이런 거 없겠습니까? 군인들이 여기 가서 또 행사를 한다든지 식사한다든지 지인들끼리 만나든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감청을 하고 다 들으면 여기에 군 주요 기밀들 안 빠져나가겠습니까? 왜 하필 일반 유성온천의 일반적인 호텔이 아닌 군 전용 호텔인 계룡 스파텔 앞에다가 이걸 짓겠다 이겁니까? 그건 군인들 어차피 올 거니까 여기 차려놓으면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 듣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일단은 우리 통일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이 개업을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개업하고 나서 우리 군 당국은 현역 군인들이 이 식당을 이용을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왜? 북한의 군 정보를 넘기는 것을 미필적으로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역들도 정말 대한민국 조국으로 생각한다면 이 식당을 이용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진짜 탈북자인가? 아니면은 위장한 간첩인가? 이거 국정에서 또 밝혀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밝혀내야 됩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정부입니다.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키려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